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지난 21년 동안의 신뢰 관계가 최근 며칠 사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위기를 맞게 됐는지 지금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몇 가지 팩트가 전해지면서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짚어보죠. 오늘자 중앙일보 3면입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끝까지 가보자는 건가요?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자리에서. 지난 일요일 한동훈, 이관섭 그리고 윤재욱. 한 사람은 당의 비대위원장, 한 사람은 대통령실 비서실장, 그리고 한 사람은 원내대표. 이 국민의힘을 이끄는 핵심 3인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격한 표현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저 세 분이 만났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왔던 겁니까? 네, 일단 지난 일요일 서울 모처에서 이 세 사람이 만났는데 우선 이관섭 실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장의 마포 공천에 대해 사천 논란이 벌어진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이 대통령의 철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예? 특히 김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해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위원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천 논란에 대해선 여당 지도부와 미리 상의를 했다는 입장이었고요. 여러 의견들이 오가면서 한 위원장과 이 실장이 좀 충돌하면서 끝까지 가보자는 건가요? 이게 대통령의 뜻인가요? 등의 표현이 표출됐고 이게 한 위원장 입장에선 사퇴 요구로 비화됐다는 게 여권 인사들의 전언이었는데 하지만 한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3인 회동에서 사퇴 요구를 받은 게 맞다 이렇게 공식 확인했습니다. 자, 아까 그 전 그래픽 볼까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두 사람 사이 윤재욱 원내대표와의 회동도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의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을 한 거고 이관섭 비서실장이 만났던 게 이게 이제 직접적인 대면이겠죠. 근데 여기서 나왔던 단어가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끝까지 가보자는 건가요? 물론 전언입니다. 이게 대통령의 뜻인가요? 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물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바로 김경률 회계사를 왜 마포을에 공천을 줄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무슨 소리예요? 그 제 혼자 정한 게 아닙니다. 자, 아까 그 그래픽 있죠? 저 혼자 정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얘기가 됐던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 맥락을 놓고 보면은 마치 김경률 그 위원에 대한 그때 이제 서울시당위원회에서의 마포을 공천 전략 공천 가능성을 살짝 이제 보여줬던 그런 이제 그 행위가 마치 이제 이 사태와 이 갈등의 본질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거는 사실 일종의 트리거에 가깝고 방아쇠의 역할을 하는 거고 본질은 전 따로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취임한 지 26일밖에 안 돼서 아직까지 당에 자기가 뿌리 내리기도 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외부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당의 국민의힘의 지지도를 좀 올려나가고 있대 끊임없이 누군가가 대통령과 내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라고 자꾸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틈을 벌리려 하고 있다. 그게 여권 주류든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든 간에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그 얘기를 꺼내면서 그러다 보니까 한 위원장이 공천 관련 얘기는 또 없었다고 또 얘기를 한다고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양측의 주장이 좀 미묘하게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확증 편향으로 할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들었던 그런 확증 편향 때문인지 아니면은 서로가 좀 불편한 진실들을 좀 우회하는 건지 제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혹시 당신의 개인기에는 집착하는 것 아니냐? 혹시 대통령과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방향성을 놓고 고민했던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지금 조금 인기에 도취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있었다고 아마 저는 이제 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게 대통령의 뜻이냐고 저는 많이 되물었다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얘기했던 다기를 갈라놓으려는 뭔가가 이게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감정이 격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이 말이 보도가 된 이상 서로가 이제 더 이상 언론 플레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아까 질서 있는 회복을 이야기한 거는 이런 감정적이고 해석의 여지를 남긴 말들이 계속 외부로 새어나가면은 오히려 갈등 봉합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측한 대로 조금 이제 속도 조절을 하면서 말하자면 출구 전략을 찾는 쪽으로 양측이 조금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김경률 회계사를 마포을에 공천한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는 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 마포울에 공천한 것 자체가 물론 사천이다라는 논란도 나옵니다만 다른 곳도 아니고 마포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가 강남 아니에요. TK 아닙니다. 공천 주면 국민의힘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 아니에요. 공천 이퀄 당선 지역이 아니에요. 오히려 원희룡 전 장관처럼 이재명한테 도전하겠습니다. 어우, 박수 받고 정청래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어우, 박수 받는 지역이에요. 왜? 이기가 그만큼 쉽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공천 자체가 무슨 특혜다라고 볼 수는 사실 약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한테 공천 준다고 했느냐? 뒷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갈등의 골은 본질은 거기에 있다는. 그러니까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에 마음이 안 들어 있는 상태였겠죠.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바로 그 이제 장본인인 김경률 비대위원을 이제 공천을 준다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이거 사천 논란이라는 이제 명분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는 게 대통령실이 집권당 내에서 사천을 하든 마든 관여할 권한이 없어요. 공천에 왜 개입합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총선 여론조사 한 것 때문에 감옥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이게 이제 보도가 돼서 그런 거긴 합니다만 보도가 된 마당이니까 만약 이관섭 위원 비서실장이 왜 사천 논란 이런 거 곤란하지 않느냐, 정말 이렇게 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거는 그 자체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요. 왜 대통령실이 그 여당의 정당 내에 공천에 관여하냐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고 아무튼 그래서 김경률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비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가정컨대. 그런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결국은 이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 문제예요. 예.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봉합이 되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향후에도 이런 예민한 문제, 김건희 여사 문제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야당이 제기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대통령실에서 과거와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은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고 예. 봉합이 된다 하더라도 선거는 대단히 힘들어질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실이 한동훈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투입한 만큼 그만큼 위기의식이 있었으니까 예.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은 잠시 뒤에 이제 짚어보고요. 일단 지금 야당에서 지적하는 문제가 이제 이 부분이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왜 비서실장이 갔느냐. 정무수석도 있고 이제 비서실장이 직접 가면서 오히려 이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분인데 자, 이것도 잠깐 따져보긴 하죠. 법적 조치를 민주당에서는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 총선 관련해서 이렇게 노골적이고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본인의 입으로 지금 확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 명백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죠.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검토할 부분, 조치할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법률 리스크는 확 올라갔다라고 봐야죠.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관섭 비서실장은 완전 대통령의 사실상 동일인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접적인 사퇴 요구가 있었다? 대통령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걸 윤석열 당시 검사가 수사했었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많은 정치인들이 기소됐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본인이 할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 대단히 오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법리 검토, 당연히 국정에 관여할 국정이 아니라 당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대통령은 더더군다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대원칙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가면서 굉장히 무리수를 둔다. 이건 구도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김건희 여사라는 말이 어떻게 금기어가 될 수 있습니까? 그 터부를 건드렸다라는 이유로 그것도 무리하게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하겠다는 사실상 한 발짝도 아니고 반 발짝 뗐는데 이런 철퇴를 내린다 사실상 이건 법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정무적으로도 다 굉장히 좀 용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전 장 변호사님이 지금 그 말하자면 법적인 이제 그 해석을 해주셨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저는 이거는 좀 약간 논쟁적 측면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개입을 했다는 의혹은 자기의 후보를 꼽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특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의 방점은 그것이 공정하게 야당과의 모습에서도 그것이 국정이 어떤 선거에 개입하는 흔적 이런 걸 남겨서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러한 정치적 의미 중립의 방점이 있는 거지. 대통령이 1호 당원입니다. 예. 가장 당비를 많이 내는 당원입니다. 어허. 당의 의견 개진할 수 있죠. 우리 당이 나를 배출한 이 당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방향성과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거를 당무 개입으로 보고 이것을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과도한 시각일 수 있어서 만일 서로가 막 이게 나중에 논란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예단하기 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공천해라 이런 요구를 한 건 아니, 아니고 한 적이 없죠. 공천에 공짜가 그런 안 식으로 나왔잖아요. 하면 사천된다라고 의뢰를 표명했다는 오히려 공정한 공천을 주문한 거 아닙니까? 예, 뭐 그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자, 그럼 지금의 이 갈등이 계속 선거 때까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이너스로만 갈 거냐? 그렇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풀면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죽하면요. 지금 이렇게 갈등 국면이잖아요. 근데 이거 봐라. 이거 사전에 이거 조율된 시나리오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약속 대련. 원래 약속 대련일수록 메시지가 셉니다. 태권도를 할 때 약속 대련을 하면요. 내가 너의 머리에다가 풀 스윙으로 발차기를 하겠어.가 오히려 약속인 거죠. 그런데 실제 대련이면은 예고도 없는 상황에서 머리에다 풀 스윙으로 날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오히려 약속 대련인 걸 알면은 풀 발차기를 하죠.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의 짜고 치는 고스톱 약속 대련 같은 국민 속이기 차별화 전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황민지 기자, 약속 대련이라는 게 뭐예요? 이 약속 대련은 사전에 약속한다는 이제 방어랑 공격을 약속한 태권도 용어입니다. 어허. 양측이 사전에 준비된 갈등과 봉합 과정을 보여줘서 이제 뭐 김 여사 논란 및 이제 지지율 정체를 해소하려는 거 아니냐, 즉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한 위원장이 그동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한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의 아바타란 소리까지 들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사과 요구도 아닌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것만으로도 대통령실에서 지지 철회라는 메시지가 나온 게 좀 의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정체가 온 윤 대통령과 당의 차별화를 위해 갈등을 연출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말하자면 대통령과 이 여당 대표가 정면 충돌하는 건데 이거를 약속해서 내가 이 정도 공격하면은 이렇게 해줘. 그렇게 본다는 건데요. 어떻게?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예. 약속 대련을 하려면 누군가 이득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봉합이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국민들이 다 갈등을 싫어합니다. 특히 갈등 중에서도 이렇게 권력을 둘러싸고 하는 권력 투쟁의 양상, 권력 갈등의 모양새를 제일 싫어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약속 대련이냐고요. 약속 대련이 되려면 누군가 이득을 얻어야 될 거죠. 이득을 얻는 사람이 없고요. 또 하나 문제가 이게 정말로 이른바 약속 대련이란 이 좀 다른 말로 시쳇말로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면 말이죠. 이게 그렇게 밝혀지면은 여권은 붕괴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을 대상으로 장난을 친 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호사가들의 저건 쓸데없는 전 추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제도 이제 민주당 패널 한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는 민주당 일각에서는 야, 저거 저러다가 한동훈 뜨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한동훈 더 띄워주는 거 아니야? 이제는 뭐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을 띄웠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한동훈을 저 대선 주자의 반열까지 올려놓는 것 아니야? 잘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우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선거의 3요소를 얘기할 때 구도와 인물과 이슈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구도가 지금 사실은 정권 심판론과 정권 지원론이 붙는다면 정권 심판론이 좀 우위에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인물 요소가 있어요. 인물이 이제 주로 공천도 얘기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에서 떠버리면은 이 이른바 미래 권력의 충돌로 이 총선 구도가 가버려요. 그러면 대선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이 회고용 투표가 아니라 오히려 약간 미래용 투표. 한동훈에게 국민의힘을 맡긴다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어? 라는 희망을 주는 순간 예. 이재명 대표와 차별화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총선 전략에 차질을 빚죠. 그러니까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겁니다. 한동훈이 잘 되면 안 되는데라는 그 속내가 이른바 약속 대련이라는 말로 나오는 거고 거기에 대한 위기감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 공격하는 걸로 좀 바꿔치기 하려는 것 같은데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당무 개입 의혹보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그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이 더 큰 그 문제 아닌가요? 사실 예.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자가당착에 좀 빠질 수 있는 길들이 있으니까 약속 대련이라든가 당무 개입을 적극 부각하면서 좀 이 진화를 해보겠다 이런 의도 같습니다. 예. 약속 대련일지 아닐지는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했을까라는 점인데 근데 이 상황, 이 점도 하나 짚어보시죠. 이 상황까지 오면서 좀 더 명확해진 건 있어요. 뭐 그게 뭐 확실하게 명확해진 건 아닌데 민주당이 주장했던 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첫 번째, 과거에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민주당은 이런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었습니다. 이철규보다 더 찐 년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윤석열 아바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쓰고자 한 왕관의 무게를 김건희 특검법 수용으로 견뎌내길 바랍니다. 윤석열 아바타, 윤석열 부부 호위무사 홍위병 비대위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아바타. 근데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의 저런 주장은 설득력을 좀 잃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급해진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말하자면은 윤석열의 그 말하자면 아바타 혹은 분신, 호위무사 이 정도로 폄하해서 결국은 당정 일체로 가가지고 나중에 정권 심판하면은 쉬울 것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뭔가 차별성도 드러나고 그 한동훈 위원장이 돌파력도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뭔가 차별성 있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만일 이 국민의힘 기존에 왜 비대위가 들어섰습니까? 기존의 김기현 체제가 이런 역동성과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뭐 차별성이라는 게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할 말을 하고 민심을 전달한다. 이게 한동훈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순간 이번 총선 구도는 또 경랑 속으로 빠져들 수 있어요. 그런 점들이 지금 민주당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그렇고 지난번에 그렇게 가리라고 봤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본인들로서 통제 영역 밖이라고 생각한다면 총선 전략 짜기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갈등을 통해 확인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위원장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입니다. 그때 막 카톡 메시지 공개하면서 뭐 공개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몇 통 하세요 이러면서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장관님, 김건희 여사하고 친합니까?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안 친합니까? 뭐 친하다 말다 할 문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카톡 332건 했던데 안 친한데 이렇게 카톡을 왜 자주 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당시 했던 것이고요. 제가 그거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 언제적 얘기를 아직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락 안 돼서 서로 주고받았다는데 알고 계시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부인하고? 그걸 왜 저한테 부인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저랑 연락이 안 됐다는 것이 거기서 그런 말씀이 어떻게 나오시나요? 김건희 여사 7시간 녹취록에 보니까 한동훈 하던데 서로 반말합니까? 위원님 안 보는 자리에서 한동훈님 그럽니까? 자, 저 때 정청래 의원이 지적했던 건 김건희 여사와 너무 친한 거 아니냐. 뭐 형수처럼 그 21년을 같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지기면 이거는 이제 공사 구분도 못할 정도로 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는데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과 사의 구분인 거죠.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있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과도하게 지적도 하지 않았어요. 국민 눈높이, 국민 상식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앞으로가 문제인 게 지금 저런 정청래 의원의 말은 저건 의미가 없는 걸로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진 거, 여권의 지지율이 떨어진 여러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적할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수직적인 당정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여권의 여러 가지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게 인식될 때
국민의힘의 선거에 유리할 겁니다. 근데 그걸 약간의 단초를 보여줬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게 많이 있을 거라고요. 70여일 남았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한동훈 위원장이 봉합된다고 가정하고 말이죠. 한동훈 위원장이 약간 위축될 수 있죠. 이거 잘못 또 얘기했던 또 대통령실과 갈등 관계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만약에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이었단 말이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히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명품백에 대해서 조금 더 수위 높은 발언을 하고 대통령실은 일각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비판적인 여론을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이게 약속 대련이에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의 위상이 확 올라가겠죠. 차별화도 보여지고 차별화하지만 극단적인 대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약속 대련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향후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대통령의 그야말로 항상 얘기하는 이른바 애티튜드라는 거. 국정을 대하는 방법, 당을 대하는 생각 이런 게 바뀌지 않으면 이게 이 정도의 갈등은 아니다 하더라도 비슷한 양상의 갈등이 또 나타나면 이건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용산이 태도를 좀 바꿔야 돼요. 기조도 바꾸고 보다 전향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건 좀 지켜볼 일입니다. 예. 약속 대련 말씀하셨으니까 약속 대련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잘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이 있고 또 수비를 잘하는 사람 역할. 이게 각자 그러니까 선과 악의 구분이 나눠져 있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약속 대련으로 뜬다면 그럼 그 반대급부로 이 약속 대련으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걸 누가 맡을 건데요? 약속 대련이라고 보기엔 좀 위험한 측면이 있지 않았느냐 그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확실히 뭐 아직까지 이거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 사안을 통해서 민주당의 주장과는 조금 다른 건 윤석열 아바타라는 점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의 뭐 어떤 친분 관계 때문에 공사구분 못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점은 민주당이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니다라는 것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뭐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 정치인으로서 지금까지 보여준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아바타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아바타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수수한 거 사과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이미 김건희라는 물꼬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터버렸습니다. 아마 언론인들이 기자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을 겁니다. 또 거부권이 행사됐기 때문에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특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의원단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견지할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견해를 물을 겁니다. 그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질서 있는 봉합으로 갈 수 있는 국면이 될까? 저는 미봉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명성과 정확하게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 짚어내지 못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미래도 어두워질 겁니다.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정치적 스탠스를 보면은 대통령과 정확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는 기대치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26일간의 대중정치인으로서의 그 활동이 딱 26일 됐잖아요. 27일 됐네요. 저는 그 지금 누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말 말하자면 수직적 당장 관계라든가 그동안 존재감이 없었던 이런 그 중진 정치인들 사이에서 한동훈이 정치 신예지만 뚜렷하게 지금 자신의 존재감과 족적을 보이면서 지금 빠르게 당을 장악해 나가고 있어요. 다만 뭐 사천 논란에서 보여주듯이 조금 정제되지 못하고 속도감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오바된 의혹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여권의 미래 권력뿐만 아니라 현재의 리더십을 가지고 총선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선도마 역할을 하는 것도 충분히 자리매김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번 갈등에서도 아마 상당한 고려 요소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주당 상황입니다.